오늘은 NAT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NAT라는 게 이제 뭔지, 왜 쓰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뭐 NAT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나왔는지, 뭐그 방식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제 그런 기술들을 NAT 트래버절 기능들이라고 하죠. 이제 NAT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서버들 간에 데이터를 전달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뭐 세그먼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IP 헤더를 붙여서 자신의 IP와 클라이언트 IP와 소스 IP들 간에 IP 헤더 어드레스를 넣어서 이제 그걸 감싸서 패킷을 만들잖아요. 이 패킷들이 장비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면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통신하는 대상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실어 날르는 건데, 그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네트워크 자원들, 어떤 네트워크 자원들이냐면 대표적으로 방화벽이나 라우터들, 그리고 L4 같은 경우가 그 해당 패킷의 IP 헤더를 변환을 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 헤더를 바꾸는 기술이다, 개념 자체는. 이걸 왜 쓰냐, 아까 뭐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쓰냐,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IP 자원들, 이 지금 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 대상들이 IP 주소라는 걸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IP 주소가 버전 4 같은 경우는 이미 공활이 된 지 꽤 됐어요. 이런 NAT 기술들 때문에 IP 버전 6로 사실은 또 못 넘어가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IP 주소의 고갈을 특히, 그리고 사설 IP들을 이제 계속 중복적으로 이런 사설망들이 쓰고 있죠. 가정들이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이제 각자 사설 IP 대역을 가지고 그 안에서는 다 중복적으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공인 IP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공인 IP들과 통신을 하려면 인터넷망은 기본적으로 공인 IP만 통신이 가능한 망이에요. 통신이 가능하다는 뜻은 이 인터넷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킷을 전달시켜주는 이런 라우터 같은 장비들은 공인 IP 대역에 대해서만 라우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인 IP로 변환해주는 이런 장비들을 다 거쳐서 통신을 하게 되죠. 가정 같은 경우는 공유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적인 목적 때문에 방화벽을 또 두게 되는데, 이 방화벽이 그런 경계상에 있기 때문에 경계에서 NAT를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뭐 기업이 어떤 인수합병 같은 경우로 하나의 회사처럼 됐을 때, 뭐 다른 기존의 IP 대역이 이제 쫑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사설 IP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또 통신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중간에 NAT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NAT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NAT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사설 IP가 있고 공인 IP 대역 인터넷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10번과 11번 1968 쓰고 있는 사설 IP를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공인 IP를 쓰고 있는 1번과 129번과 각각 통신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보낸 패킷 모양은 요 헤더가 되겠죠. 소스 IP가 10.10에서 데스티네이션 IP 1번으로 가는데, 소스 포트는 1호하고 80 포트 이제 웹 서버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켓을 이렇게 만들어서 통신을 하고 있죠. B는 11번이 129번으로 1331이라는 걸 써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NAT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각각의 이 10번과 11번 만약에 두 대만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 NAT 하는 장비가 공인 IP 두 개를 할당을 해놔서
각각의 A하고 B라는 공인 IP를 쓴다라고 했을 때 A 뭐 10번은 A로, 10번은 A, 11번은 B로. 그래서 지나가던 이 소스 IP만 바꿔서 이걸 A로, B로 이렇게 얘가 이제 대신 이렇게 테이블을 미리 생성을 해놔서 이렇게 바꿔라라고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보내는 데이터가 A로 바뀌어서 1번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 1번 입장에서는 A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이 되돌려주는 TCP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돌려주는 ACK 같은 패킷들이 A를 향해서 들어올 거고 이 A를 다시 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의해서 10번으로 다시 바꿔서 전달하면 되겠죠. B가 들어오면 11번으로 바꾼다. 요게 뭐냐? 1대1 NAT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대1 NAT 같은 경우는 IP 헤더만 바꿔치기를 하게끔 이미 스태틱하게 이 스탯 테이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바운드도 가능해요. 예. 거꾸로 이제 1번에서 A로 이니시에이션을 한다. 어떤 얘가 이제 어떤 서버 역할을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라고 했을 때 방화벽이라고 하면 이제 룰을 이렇게 따로 추가로 해줘야 되겠죠. 이 서비스 포트에 대해서 룰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예. 10번으로 바꿔서 얘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 스태틱은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죠? 예. 아까 말씀드린 IP의 어떤 절감 효과가 전혀 없죠. 예. 1대1로 사설 IP 하나당 공인 IP 하나씩 다 별도로 매핑을 해주면 공인 IP 수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당도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 공인 IP를 받을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이나 가정은 딱 하나 주잖아요. 예. 이것도 바뀔 수도 있고 스태틱도 아닐 수도 있고 기업들도 이 회선 사업자한테 회선을 인터넷 사업자한테 연결을 하면서 IP 자원을 이제 할당을 받거나 아니면 별개로 IP 자원을 이제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 아껴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통신들, 인터넷 쓰는 대부분의 아웃바운드 통신들은 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호스트도 이제 수천 대,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수만 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요거를 IP를 1대1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PAT라는 걸 씁니다. NDAIL, NAPT라고 하는데 이 P가 포트예요, 포트. 그 말은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제 A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10번이 이렇게 통신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테이블을 만드냐라고 하면 19168 10.10의 1호 포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소스를 A, 공인 IP를 A로 바꾸고 포트 정보를 또 바꾸는 거예요. 1025 이렇게 바꿔서 데스티네이션 쪽은 이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전달을 하는 거고 요거를 요렇게 바꿨다라고 이제 대신 이 NAT 하는 장비가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바꿨다는. 왜냐면 반대 정보 돌아오는 트래픽이 얘를 향해서 들어올 건데 얘를 향해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다시 이 소스 실제 IP로 다시 변환하고 포트 정보도 같이 바꿔줘야 정상적으로 얘가 얘랑 통신하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B는 어떻게 할 거예요? B 아까 B로 바꿨던 이 11번이 통신하는 데이터는 19168 10.11이 1331이라는 소스 포트를 이용해서 통신이 되고 있어요. 시도를 했죠. 그러면 얘는 A라는 IP는 똑같이 써야 되죠. 똑같이 쓰는데 대신 포트 번호를 1026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다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서버가 다시 돌려줄 때 요렇게 돌려줄 거고 이 기록을 세션 NAT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NAT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A의 1026으로 들어오는 이제 패킷은 IP를 이렇게 10.11에 1331로 다시 변환해서 던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 정보까지를 활용해서 TCP나 UDP의 포트 정보까지를 활용해서 보낸다. 그렇게 하면 NDAIL로 NAT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쓰게 되면 NAPT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전송 특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반적인 웹 베이스드 서비스들은 전혀 이슈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IPsec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이 포트 정보가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IPsec 헤더를 이렇게 보시면 IP 헤더가 있고요. 이 뒤에 TCP나 UDP 포트가 붙는 게 아니고 여기에 ESP나 AH 같은 IPsec 프로토콜 포트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안 정보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건데 이걸 건드리게 되는 경우는 보안 채널이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이슈들, 터널링 되는 케이스들.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냐면 또 이제 이거는 이제 NAT의 기본적인 이슈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들어와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P2P 서비스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보이스 같은 경우, 화상 같은 경우 상대방이 이제 중간에 컨트롤 커넥션을 먼저 어떤 서버랑 맺어서 누구랑 통신을 해야 될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통신하는 대상하고 이제 직접 통신을 하게 되죠. 보이스나 화상 같은 경우나 P2P 서비스가 또 뭐 있을까요? P2P가 뭐 메신저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설 IP에 대한 부분이 그 중간에 이제 컨트롤 서버가 NAT가 돼서 어차피 받았을 거잖아요, 얘가. 이 공인 IP로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얘에 대한 정보로 다른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얘 너는 A랑 통신하면 돼라고 해서 A로 이제 인바운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예, 말이죠. 얘가 나간 기록이 없다. 특정 포트가 고정되지 않았다. 이 세션 테이블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가 통신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기록들이 미리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이 PNAPT라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해보면 이제 뒤에 이제 회피하는 기술들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잘 모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이스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요. 오히려. 보이스 쪽 서비스 개발하신 분들은. NAPT 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 자체 용어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쉬운 거고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가장 큰 차이가 NAT 테이블을 이 NAT 하는 장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미리 세팅을 해 놓냐 요렇게 NAT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는 범위에 따라서 통신이 인바운드가 거꾸로 들어오는 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바운드라고 하면 공인 IP 쪽에서 거꾸로 이제 이 PH 되는 IP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에 이 사설 IP랑 가지고 있는 애랑 통신이 되냐 마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NH 장비가 이제 풀콘 같은 경우는 IP하고 포트 정보가 그대로 똑같은 IP하고 포트로 바뀐다. 여기서 공인 IP가 A라고 했을 때 A의 포트 1번으로 매핑이 아예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X라는 사설 IP가 무조건 X의 포트 1번은 A의 포트 1번이다 라고 아예 스태틱하게 테이블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가 이 IP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이 서비스로 무조건 얘한테 보내주는 형태. 중에 공유기에서 보면 뭐랑 비슷하죠? 포트 포워딩 같은 기능들이죠. 예. 근데 특징이 다른 PC들, 다른 IP도 무조건 얘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설 IP로 통신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성이 가장 낮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Restrict Con NAT라고 하면 얘는 이 IP까지를 지정을 구분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접속하는 대상 IP, 데스티네이션 IP를 지정을 해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냐? 얘가 먼저 트라이를 이렇게 시도를 먼저 아웃바운드를 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남길 거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A IP하고 포트 1번의 서비스 이제 소스 포트가 있고 누구랑 통신했냐? PC2라는 이 IP랑 통신을 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PC2가 여기에 거꾸로 치고 들어오는 건 이제 가능한데 대신 PC3에서는 이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리스트릭트 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PC2 안에서도 이 그림이 좀 잘못된데 어차피 IP가 지금 똑같아서 이걸 PC2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서비스 포트가 두 가지를 써서 통신을 하는데 여기 포트 정보까지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 1번 A의 포트 1번으로 치고 들어오면 얘로 넘겨주긴 하는데 누가? 이 PC2라는 IP에 어떤 서비스가 서비스 포트까지 구분을 해서 포트 2라는 서비스가, 그래서 이 PC2라는 IP를 가진 호스트에서 포트 3이라는 뭐 다른 서비스를 가진 애는 통신이 안 되고 얘만 통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에 대해서 통신을 처음에 시도를 한 그 해당 세션에 대한 부분만 이 튜플이 다 맞아야 통신이 가능하다. 시메트릭 NAT 같은 경우가 가장 스트릭트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이제 상용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 보안적인 목적 때문에 방화벽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NAT도 다 시메트릭 NAT 형태로 구분돼서 모든 세션과 모든 포트 정보가 달라야만 통신이 가능한 어떤 스테이트풀 방식의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는 플로우 소스 IP 소스 포트가 DIP 디포트랑 통신을 한 내용에 대해서 소스 IP 소스 포트를 공인 IP로 다 바꿔주고 데스티네이션 IP를 그렇게 지정해서 이 세션에 대해서만 특정 시간 동안 타이머를 별도로 관리를 하죠. 이게 어느 시점에 날아가서 똑같은 포트에 통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소스 포트는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바운드가 맨 처음에 통신한 애만 해당 시점에 돌아오는 서비스 형태로 가능할 거고, 얘가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 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경우, 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포트 정보에 대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 놓는 거냐, 얘는 변동적으로 이 세션이 끝나면 다시 맺어서 완전히 뉴 세션으로 이해를 하게 할 거냐라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요 NAT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테이블들이 고정으로 얘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이 NAT 장비들이 이런 식으로 PAT를 한다, NAPT를 한다라는 걸 알면 응용단에서 양쪽에 통신하는 대상들이, 아니면 어떤 다른 장비가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서비스 포트를 이용해서 거꾸로 이니시에이션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능에 따라서 이런 대표적인 이 시그널링 이 트래버절 기능들이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버절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또 이것도 용어인데 이것도 안 해오셔도 돼요. 예. 뭐 스턴, 턴, 그다음에 얘들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지정해놓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IC. 근데 스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상호 통신하는 이 대상이 먼저 NAT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상에서 A하고 B하고 통신을 하는데 NAT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어떤 응용 단계로 돌입을 하는 게 아니고 NAT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호간에 체킹하는 로직을 따로 둬서 NAT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소스 IP랑 그 정보를 얘가 받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PC에 세팅된 IP하고 내가 IP 헤더상에 들어오는 IP가 다르네? 여기서 NAT가 돼서 나갔을 거니까 라고 하면 NAT가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트 정보까지도 바뀌었네? 라고 하면 PAT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알파 기능을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다 이제 NAT 트래버절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 개념적인 얘기예요. 예.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IPsec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IP 헤더 사이에 그 다음에 공인 IP 거꾸로 들어와야 되는데 공인 IP면 또 통신이 안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ESP나 AH 헤더가 있어요. 중간에 이 세션 땅까지 가기 전에 이제 UDP 500번을 써서 보통 이자카 MP 이제 페이지 1단계를 진행하는데 UDP 500번을 보낼 때 NAT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런 ESP나 AH를 IP 헤더상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별도의 이제 이 실제 IPsec 프로토콜 페이지 2단계에서 UDP 포트를 변환할 수 있게
삽입을 시켜주는 거죠. 추가로 랩핑이라고 하는데 UDP 만 1번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먼저 IPsec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NAT가 되는 환경에 있는지를 서로 체킹하는 단계를 지난 다음에 일종의 스턴이죠. 예. 그 다음에 랩핑을 시켜서 아예 UDP로 쏴버린다. 그게 이제 NAT 트래버저라는 기술이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 뭐 전화를 건다라고 하면 이제 A4323이나 SIP 같은 걸 SIP 같은 걸 쓴다라고 했을 때 먼저 시그널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 있는 서버한테 그 다음에 누구랑 통신할지를 이 애한테 정보를 받아서 만약에 얘한테 이제 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콜 정보를 날려보낼 때 NAT가 되는 환경이라 인바운드가 안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스턴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NAT가 될 수 있는 어떤 IP 정보를 중간에 어떤 놈이 받아서 이 인바운드가 되게끔 만들어서 그 포트를 이용해서 콜을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아예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시메트릭 NAT 같은 걸 쓰는 장비라고 하면 그러면 아예 이런 턴 서버를 둬서 턴이라는 게 이제 릴레이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얘랑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얘한테 다시 통신을 하게끔 상호 양쪽으로 아웃바운드를 얘네들한테 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그 통신하는 정보들을 얘가 받아서 중계해서 넘겨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턴이 가능하냐, 턴을 통해서 직접 통신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면 이런 턴 서버를 둬서 릴레이를 시켜줘야 되냐, 그 관점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기본적인 어떤 NAT 트래버절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집에 있는 PC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메신저 서비스라든지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턴 서버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은 왜 안 된다는 사용자들을 이제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방화벽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이런 방화벽들은 또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게 게이트웨이인가? 예.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SIP나 H323 그 다음에 뭐 FTP가 대표적인 거죠. 쉬운 거죠. 예. FTP의 액티브 모드 같은 경우 커넥션을 이렇게 맺었는데 21번으로 맺고 20번으로 통신을 하죠. 근데 20번이 소스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스 포트로 20번을 달고 얘가 이제 이 21번 커넥션 채널을 먼저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서버가 되면서 네가 나한테 이 포트로 들어와라고 하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거든요. 21번 포트상에서 그 정보를 얘가 이제 읽어서 미리 이 해당 포트를 들어올 수 있게 인바운드를 열어놓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방화벽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를 까서 그 해당 정보들 IP 정보를 바꿔주거나 속성값들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을 NALG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개념적으로. 그런 게 이제 SIP도 있어요. 내가 이 정보를 주는데 자신의 IP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UDP 포트 번호를 던져주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콜 셋업하는 과정에 그 정보를 이 방화벽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NAT가 나는 이걸로 시킬 거고 얘를 포트 정보도 이걸로 시킬 거니 이 포트로 들어오게끔 그 데이터의 정보 값을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바운드가 되면 통신될 수 있겠죠. 근데 워낙 많은 이 화상 서비스나 이 옛날에는 H323 같은 경우는 뭐 SIP나 지금의 RTP 같은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됐지만 그런 기능들은 이 보이스 벤더들에 따라서 로직이 다 달라요. 그 로직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특징들을 이 방화벽 벤더들이 매번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생기죠. 방화벽을 예를 들어 교체를 했는데 제품을 갑자기 어떤 서비스가 안 된다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다 그런 기능들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뭐 개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NAT가 바뀐다는 뜻은 제일 중요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장비가 이렇게 NAT 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NAT 디바이스가 있다라는 뜻을 항상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인터넷 같은 경우 통신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해당 이 IP 포트 정보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전송단에서 사용하는
그 정보를 응용단에서 이제 활용하는 서비스들은 다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 지나다니는 이 패킷의 IP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응용이라든지 응용단에 반영을 해서 다음 과정을 넥스트 과정을 뭐 거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전달할 때 나의 IP하고 어떤 정보들을 보내줘서 얘가 그걸 데이터상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넥스트 스텝을 전송할 때 활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NAT 하는 장비가 IP를 바꿔버리면 다 응용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서비스들이에요.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는 항상 NAT 디바이스의 이제 존재를 보고 어떤 식으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통신되고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AT 하는 장비들이 아까 가장 중요한 게 테이블 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테이블, NAT 테이블들을 어떤 식으로 이 장비들이 관리를 하고 있냐. 왜냐면 뭐 공격성 트래픽들이 쫙 나왔을 때 얘가 이 자원을 패킷 처리하는 것만 쓰는 CPU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NAT 테이블 같은 경우는 세션 테이블들은 다 메모리상에 리밋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NAP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트 정보를 바꾸기 때문에 포트 정보가 아무 세팅을 안 하면 65,000이 맥스예요. 예. 물론 지금은 앰플리파이션 하면 또 밴드별로 다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냐, 관리를 어떻게 하냐도 이런 NAT 장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 NAT에 대한 내용들과 네트워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 통신하는 데 있어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